KBS 창원이 보도한 학교 일조권 침해와 관련해 일조량 확보를 위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창원대에서 각종 의혹에 휩싸여 해임됐던 교수가 복직하면서 교수와 학생이 반발해 학내 갈등이 1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시도교육청의 빚이 내년 말 20조 원으로 늘 전망입니다. 세수 악화와 누리과정 부담이 원인입니다. 양파 가격이 70% 넘게 올랐지만 들쭉날쭉한 가격 변동 때문에 농가의 불안감이 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재건축 고층 아파트로 인해 학교의 일조권이 침해를 받게 된다는 KBS 창원 보도와 관련해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건물 높이를 낮추도록 협의하겠다고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학교 바로 앞에 최고 30층짜리 아파트 단지 3곳이 들어설 창원의 한 특수학교입니다. 지금 계획대로 공사가 끝나면 학교 30여 곳에서 하루 4시간도 햇볕을 보기 힘들어집니다. 이런데도 교육청은 아파트 단지 2곳의 건축을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한 곳은 학교 일조량 기준에 못 미쳐 지난 8월 창원교육지원청이 창원시에 부적합 통보를 했지만 추가 협의는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쪽을 통해서 학급금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협의는 과정을 거쳤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다소 좀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며 창원교육지원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은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아파트 단지의 높이를 현재 24층에서 14층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오는 15일 시행사가 마련한 설명회에서 교육청과 학교 관계자들이 일조량 확보 방안을 논의합니다. 14층으로 낮추면은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판단이 되는데 적합한지 저들 입장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해신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하지만 학교 일조량 규정은 권고사항에 그쳐 학생 건강을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주아입니다. 한 국립대에서 여러 비위 의혹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교수를 둘러싸고 갈등이 좀처럼 가시지 않습니다. 동료 교수들마저 복직을 반대하고 나선 데다 복직한 교수는 반대 교수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보도에 손은혁 기자입니다. 수행 의혹과 또 시간 강사로부터의 상납 의혹을 수차례 보도했는데요. 창원대가 이 교수에 대해 오늘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법원은 관련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임 처분을 정지시켰고 해당 교수는 복직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유아교육과 학생 대부분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무리를 빚은 교수의 복직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일단 교육자로서 이런 일이 불거진 것 자체가 부당하지 않나, 교수로서의 적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교수들도 함께 시위에 나섰고 여교수회도 복직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주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복직 반대는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도 무혐의 처분받은 의혹을 다시 공개적으로 거론했다며 교수 2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학생도 1, 2, 3, 4학년 대표들이 연명으로 같이 서명을 한 것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85명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도 교수의 해임이 정당하다고 판단을 내렸던 상황. 의혹 제기에서 해임과 복직, 고소까지 이어지면서 학내 논란과 갈등이 1년 반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전국시도교육청의 빚이 1년 뒤에는 20조 원으로 급증할 전망입니다. 세수 악화와 누리과정 부담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올해 말 현재 빚은 17조 1천억 원, 내년 말에는 20조 3천억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가 3조 6천억 증가하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전국 교육청의 평균 채무 비율도 2012년 17.7, 2013년 18.2, 2014년 19.8%로 완만하게 늘다가 올해는 28.8, 내년에는 36.8%로 급등합니다. 각 교육청별 채무 전망치도 경기 48.4, 서울 29.9,
대구 39.6, 충남 32.6, 경북 36.8, 경남 38.1% 등입니다. 이같이 채무가 급증하는 것은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의 예산 부족분을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내년에도 시도교육청이 편성해야 하는 누리과정 부족분은 2조 1천억 원. 국회가 지난 3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을 위해 예비비 3천억 원을 편성했지만 이를 제외하고도 1조 8천억 원 정도를 교육청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해야 하는 처지입니다. 정부가 지난 9월 누리과정 비용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로 지정하면서 교육청들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정부 사업인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방채 발행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정부와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올해 이상 고온 현상으로 채소 작황이 좋지 않아서 가격이 훌쩍 뛰었습니다. 특히 양파는 지난해보다 최고 70% 넘게 가격이 올랐는데요. 들쭉날쭉한 가격 변동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대형 할인점 채소 코너입니다. 지역 농산물을 판매해 다른 지점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편이라지만 양파 가격은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애기 이유식도 만들고 반찬도 만들어야 해서 양파가 자주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파를 자주 사는 편인데 좀 많이 비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필요해서 사긴 사는데 비싸서 조금 가게에 좀 부담은 좀 돼요. 올봄 이상 고온 현상 때문에 작황이 부진해 가격이 올라 고민인 건 소비자뿐만이 아닙니다. 함양 농협 보관창고에 현재 남은 양파는 1,500여 톤. 지난해 이맘때 저장량인 4,000톤에 비해 크게 줄었고 20kg에 6,700원이었던 수매가도 올해 14,500원으로 배 이상 올랐습니다. 당장 도매 가격이 올라 올해는 이득이지만 내년엔 생산량 증가로 양파값 폭락 우려가 큽니다. 아무래도 올해 가격이 너무 많이 폭등을 해가지고 또 과잉 생산이 되다 보면은 또 가격 하락 요인이 또 발생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전남 지역 양파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수입 보장 보험을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 평균 도매 가격의 70%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지역 양파 재배 농민들도 이런 정부의 농산물 가격 안정 정책이 하루빨리 경남으로 확대돼 안정적인 생산 기반이 구축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KBS 창원 연중기획 100세 경남 새로운 도전입니다. 은퇴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중년들은 경제적 또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이런 고민들을 연극 무대를 통해 함께 나누며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마케팅 컨설팅 회사 대표로 은퇴한 지 5년 된 김남국 씨. 아파트 대출금 이자 걱정에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함이나 이 분함이나 이제 박탈감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없어지면 내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겠구나. 서울시 인생 이모작 센터에 모인 베이비부머 극단. 연말 뮤지컬 공연 준비가 한창입니다. 내 죄도 크지만 이 세상의 양반님네 탐욕이 나를 내몰았다. 이도저도 아니면 나는 어쩌라고 이 양반아. 연기 지도는 연출가 출신 동기생이 맡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그 외로움, 그다음에 허탈함, 우울증,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지난 6월 무대에 올린 연극 꿈이여 다시 한번. 실직한 남편이 가족을 통해 희망을 되찾는 과정을 그립니다. 이 시대 가장에게 보내는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 서울대 조사 결과 베이비부머 4명 가운데 3명은 은퇴 준비가 미흡합니다. 좀 더 즐겁게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면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은퇴는 누구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변화. 같은 공동체 활동으로 중년의 고민을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져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김해 장유 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양산지방고용노동지청은 지난 3일 철골 구조물 조립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 크레인이 넘어지면서 2명이 숨지고 8명의 부상자가 생긴 김해 장유 복합문화센터 신축 공사에 대해 전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내년 예산 약 20억 원이 도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돼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산안면 지방도 확포장공사 2억 5천만 원과 소하천 정비사업 6억 5천만 원 등 6개 사업에 17억여 원을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이유로 삭감했고, 경제환경위원회도 사천 항공우주엑스포 지원비 2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항공정비사업 MRO 사천 유치를 위한 대정부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이어 사업비도 삭감되면서 사천시의 사업 진행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진주 상평일반산업단지의 불법 입주업체가 152개에 이르지만 행정지도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진주시의회 허정림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11년 조사한 결과 상평공단 336개 입주업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2개가 비제조업으로 불법 입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에 대해 진주시가 소극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허정림 의원은 지난 7월 진주시에 대한 경상남도의 종합감사에서도 해당 사항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진주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마산 로봇랜드 사업의 성공을 염원하는 안전기원제가 오늘 조성사업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뜻깊은 날이고 경남 소식이었습니다.